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형사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피의자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국과수와 경찰이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을 누락하는 등 제조사 측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횡성군의 유치가 확정된 국립호국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보훈단체들이 호국원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강원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평창과 정선 등 잇따라 산불이 나면서 모두 15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릉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에 비친 우리 지역 이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사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20일 형사 입건된 이 할머니가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사고의 피의자이자 한편으로 유족인 이들 가족은 국가수와 경찰이 부실한 조사로 재조사 측면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성토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형 SUV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지른 뒤 콘크리트 지하 통로에 추락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시작된 현장입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 교차로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기 시작해 약 600m가량을 더 질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숨졌고 운전을 했던 사망자의 60대 할머니 A씨는 형사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유족들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B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피의자가 된 상황에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실히 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유가족인 저희가 이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야 되고 입증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고 차량이 멈춰서기 5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가 110km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 RPM이 5,500까지 올랐지만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고 전 전방 충돌 경보음이 분명하게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는데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는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 분석은 하지 아니하고 하드웨어 검사만 하는 부실 조사를 통해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전국에서 보내온 탄원서 7,200여 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회에 이어 강릉시의회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차량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얼마 전 횡성군의 국립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20일 횡성군 보훈단체협의회가 호국원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주민들과 횡성군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엔 보훈단체들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우리는 반대한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강원권 국립호국원은 지난해 12월 1일 횡성군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모두 2만 기 규모의 호국원은 예산 433억 원을 투입해 횡성군 덕촌리 일대 40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8년 11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횡성군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강도 높은 반발 수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횡성 지역 보훈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호국원을 설치해달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며 호국원의 빠른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그 유공자들이 돌아가시면 뭐 대전이나 거의 괴산 뭐 이쪽에 이제 이천에 있는 호국원 글로 많이 갑니다. 근데 내 지역에 생기면은 뭐 저희도 이제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빨리 그 가까운 데다가 편리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실제로 연간 수십 명의 국가유공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횡성군에 호국원이 들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횡성군 국가유공자가 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35명 중에 약 10여 명이 횡성에 그 호국원이 온 데는 그냥 확정도 안 됐는데 얘기만 듣고 갑천 낙골당에 안치라고 호국원이 생기면은 이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고령의 나이로 마음이 급해진 보훈단체 회원들은 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횡성군이 원만한 협의를 하루빨리 이끌어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연령 90세를 훌쩍 넘긴 6.25 참전 유공자들은 더욱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 횡성군만 내도 죽어 나가는 사람이 뭐 한 1년에 한 7, 8명, 한 10여 명씩 죽어나가요. 그런데 이제 몇 년만 안 가면 한 4, 5년만 지나가면 내가 별로 없을 듯 해요.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 횡성군에 여기다가 호국 여지를 유지해 준다는 게 우리는 참 반가워요. 반면 호국원 유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보훈단체의 입장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횡성군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훈단체들은 앞으로 호국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는 당분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18일 건조한 날씨 속에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 신길이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헬기 6대 등이 투입돼 약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화목 보일러를 재처리하다 불이 났고 피해 면적은 15헥타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야산에서도 지난 18일 산불이 발생해 3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화재는 밭두렁에서 소각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 면적은 0.9헥타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이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40세부터 44세 사이 여성의 혼인 건수는 1,94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0에서 24세 사이 여성의 혼인 건수가 1,113건보다 많았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93%나 줄어든 거죠. 같은 기간 40대 여성의 초혼은 3.9배 높아졌는데요. 이제 40대 초반 신부를 20대 초반 신부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의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는 거죠.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만혼으로 이어진다면 저출산 해소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집값, 사교육비 폭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20일 강원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강릉 아파트 가격 상승률 유아 독존이라는 기사인데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데 강릉은 다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보시죠. 지난달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11% 오르면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강릉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강릉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6.27%로 이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6.53% 하락했습니다. 왜 강릉이 상승세일까요? 강릉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KTX 등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됐고 오션뷰 열풍 등 외지인 투자자들이 몰려서 높은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에도 포함됐고 오는 7월 강원도 제2청사 개청을 앞둬서 앞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예정된 강릉의 입주 물량이 적어서 아파트 경기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엔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버스, 택시, 노마스크 라는 기사인데요. 20일부터는 마스크 썼다 벗었다 안 해도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침을 발표한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20일부터는 대중교통과 대부분의 실내 건물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지만 마트와 같은 대형 시설 내 약국은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병원,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 꼭 써야 하고요.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강원일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봄철 크게 증가라는 기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계절 상관없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봄철에 교통사고가 유독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용 보실까요?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월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1,73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사고가 급증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하다는 인식이 더해져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봄철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은 추위가 풀리고 개강 및 개교 등으로 도심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계절적 영향을 받아 날씨가 따뜻한 봄부터 가을까지 이용률도 높아지고 사고 위험도도 같이 높아진다고 했고요. 안전모 착용은 물론 주행속도 엄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강원 지역 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합동 채용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원주 치학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밖에도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컨설팅과 직업 심리검사, 모의 면접 등의 부대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